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주원TV의 정주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이념 전쟁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했던 우리나라에서 반공을 이야기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받는 분위기입니다. 우리의 현대사가 이념 전쟁의 근원지가 된 데에는 여야와 좌우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사 교육의 양과 질, 형식과 내용을 파괴한 것입니다. 우파는 세계화 시대에 세계화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여 한국사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의 형식을 해체했습니다. 좌파는 민족주의 테두리에 갇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 부정적인 측면에만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교육의 내용을 파괴했습니다. 형식이 해체되고 내용이 파괴된 틈 속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사 대신 전체주의 역사관 중심의 역사교육이 민노총 산하 정교조 좌경화 교사들이 비형식적인 교육으로 주입했고, 여기에 언론노조의 언론과 방송사가 한몫을 했고, 설상가상 친북 종북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역사 파괴는 밧줄을 끊긴 배처럼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위급한 때에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원인 분석이 바로 되어야만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두인은 왜 김구 선생을 쏘았는가 라는 주제 중 첫 번째, 백범을 만난 안두희의 행보와 본해입니다. 안두희는 한국 독립당인 한독당 조직공장원 홍종만의 소개로 중앙당 조직부장 김학규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백범에 대한 흠모와 한독당에 대한 관심으로 입당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안두희는 백범의 보좌관인 홍종만을 도서관에 만나는 관계였고, 자연히 김학규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엄황석과 선우친과 발교된 이후 병교장을 언제나 내 집처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안두희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친필족자 2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안두희는 포병대 소유였는데, 포병대 내에 유능한 군인을 비밀 당원으로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후보자 명단도 작성하여 조직부에 바치고 조직부장 김학규로부터 활동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두희는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렇게도 신뢰하고 존경하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의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해답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사실만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는 건국실천원 양성소, 백범 정치학원, 혁신탐정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가 비밀 결사제인데 결사 각오하는 부대라는 것입니다. 안두희는 은근한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의 조직 지령을 절대적이며 이 지령을 거부하는 자는 반동이다. 탈당의 자유란 없다. 반동자의 등 뒤에는 오로지 죽음만 있을 뿐이다. 전라도의 모 경위가 암살당했고, 모 부대의 모 장교가 행방불명되었고, 모 관청의 모 인이 고기밥이 되었다고 하는 소름 끼치는 사실의 강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비밀당원인 조직망은 날로 확장되는데 이미 경찰에 상당한 세력이 침투되었고, 앞으로 군대로 침투하여 비밀 조직망을 확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중에서도 3개의 대대가 포섭되었는데, 그렇다면 포병계에는 안두희 자신이 지하 세포체구로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상의 일을 비추어 볼 때 한 가지 만 가지가 의문투성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여순 반란 사건의 한독당 공작원 오동기가
개입되었다는 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웃어 지나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황태무와 표무원 소령이 대대병력을 이끌고 월북하기 직전까지 이 두 부대의 영내를 자기 집 드나들듯 하다가 강소령과 포소령의 부대가 월북함과 동시에 잠적하여버린 자가 한독당 공작원이라는 혁신 탐정사의 이 황장이라는 사실을 어찌 간과할 수 있겠는가. 넷째, 김구 주석에게 대권을 장악시키기 위하여 민주파를 사대주의 화신으로 규정짓고 국내파를 부일 잔재로 몰아세우면서 한독당만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그렇다면 한간에 떠도는 여론이 송진우, 장덕수는 국내파 주동 세력의 도륙작전으로 희생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안두희의 의심은 의심을 낳았고 번민은 번민을 더하여 매일 밤 2-3시간도 자지 못하고 폐병 환자처럼 낱날이 야유어 갔다고 합니다. 여섯째, 5월에는 백범으로부터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중대 행동지령이 내릴지 모르니 여기에 대비하도록 태세를 갖추라 하는 명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8.15 전후 중대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과연 김구가 이런 명령을 내릴 지위나 위치에 있었던가요? 일곱 번째, 백범이 포병 장교인 안두희에게 부대에 장비된 대포의 성능과 배치된 포가 몇 문이나 되는지 물었다는데 김구는 왜 군대의 활약의 성능과 수를 물었을까요? 이런 의구심 속에 부지중에 백범과의 사이는 현격히 멀어졌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공산당 뿌락치 국회 수장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무리의 본거지와 참모가 경교장이라는 여론도 중상만은 아닐 것이니 반동적인 정치 사범의 배후 관계를 캐고 들어가면 거기에 즉 바람막이가 경교장이라는 미궁으로 숨어버린다는 이 사실을 제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해도 도저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그렇게 말리던 손을 뒤려하고 끝끝내 월북하여 남북 연석회의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초지를 관찰하지 못하면 귀로에 38선을 베고 누워 죽고 말리라던 그 큰 소리는 어디 가고 위경 후 진상 발표와 심경의 피력도 한마디 없고 오직 미 군정의 정책을 반대하고 유엔의 처사를 비웃고 미군 철퇴를 주장하고 미국의 대한 원조를 중상하고 이 박사와도 금난의 교도 끊어지고 50 선거를 거부하고 부통령 취임 공고도 왜 뿌리쳤는지. 열 번째, 당시 장교들의 영어 교육 교재가 타임스지로 했다고 합니다. 마침 극동 특파원이 쓴 평론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군대는 김구 씨의 군대요. 한국의 경찰은 이승만 씨의 경찰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원조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될 것이다. 군인도 대통령도 아닌 제하의 김구가 군인의 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함일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미국은 하원에서 통과된 1억 5천만 불의 대한 군사 원조안을 상원에서 부결시켰다고 하는 기사가 났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한 원조비 부결의 보도가 있기 며칠 전 육군본부 비밀 공문으로서 각 부대 보급관에게 전달 명령서가 전달되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통일부, 즉 국내 경비부를 이야기합니다. 통일부 시대 11월 3일부터 지금까지의 한국군에 보급된 장비, 기타 군수 물자를 조사하여 본 결과 평균 땡할이 행방모르게 없어져 버렸다 하여 국공협상 마살 부고서 당시 중국 실태와 매우 흡사한 이 행방불명의 군수 물자는 모두 적방으로 유출된 것이라는 혹평을 받게 되었으니 그무 더욱 엄중한 군수 물자 단속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우가 아니라 사태는 이면을 캐면 캘수록 점점 더 어지러운 사실뿐이라고 했습니다.
북방의 괴뢰들은 금방이라도 남침을 강요할 듯이 군비 증강에 광분 중인데 미군은 철퇴하고 죽어간 구수물자 땡할이나 적이 훔쳐갔고 게다가 미국의 원조 루트마저 끊겨버린 현실에 있어서 공공연히 정계를 교란하고 있는 국계 뿌락치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세력이 남이 아니라 외국인으로부터 군을 장악하였다고 지목받은 사람이 김구 선생이고, 무서운 음모를 내포하고 비밀 지하 조직을 확대 중인 한독당을 본 안두인은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두인은 사태가 급박하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백범에게 직접 만나 왜곡된 관념을 바로잡아보자는 결심에 도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테러에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런이 탈당이라도 감행하고 어쨌든 백범과 용감하게 대결하여 흑백을 가리려는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고 경교장을 찾아갑니다. 경교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잡음에 골머리가 아프고 게다가 세상 눈도 시끄러우니 빨리 나가! 본 내용은 출판사 타임라인에서 출판한 안두희의 시역의 고민, 나는 왜 김구 선생을 사살했나 해서